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지지 긴급 성명.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무엇일까요? 해외 동포단체가 비상계엄을 지지하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26개국의 동포단체 69곳에서 단체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이 참여하는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 배창준 신숙희 허상기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반국가 세력을 강력히 소탕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윤석열 대통령 결단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국제자유주권총연대는 긴급 성명에서 윤 대통령이 국내외 주권 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며 750만 해외 동포들을 대신해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전 대표들은 윤 대통령의 제2의 건국에 가까운 혁명의 결단을 내려 8천만 동포들과 무한한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 해외 동포는 지금까지 가짜 국회 다수로 최근까지 탄핵을 남발하며 때법 불법 입법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과 국회를 해산할 것을 수없이 요청해왔다며 윤석열 대통령 선포대로 최근 의회 입법과 예산 폭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엄 해제 준동이 있을지라도 대법원 판례 해제 요구가 있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국가기조를 우선시하는 바이다라며 이런 모국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적 상황에 적절하고 정당하다 보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동포단체는 친북 친중 반국가 세력을 여적죄 반란죄로 법에 따라 체포해서 사법 처리할 것, 국회를 해산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을 특히 제거할 것, 선관위를 포위하고 전산서버를 압수해서 부정선거에 가담한 선관위 관계자 그리고 선거소송에 직무유기를 한 대법관들을 체포할 것, 계엄 선포를 반대한 여당 국민의힘 의원과 대표라 할지라도 반국가 세력으로 사법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해외 동포 긴급 특별 성명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를 적극 지지한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반국가 세력을 강력히 소탕해 주시길 촉구한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15분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내외 주권 시민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750만 해외 동포들을 대신해서 국제자유주권 총연대 전 대표들은 윤 대통령의 제2의 건국에 가까운 혁명의 결단을 내려 8천만 동포들과 무한한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 우리 해외 동포는 지금까지 가짜 국회 다수로 최근까지 탄핵을 남발하며 때법 불법 입법 독재를 일삼는 민주당과 국회를 해산할 것을 수없이 요청해왔다. 윤석열 대통령 선포대로 최근 의회 입법과 예산 폭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다. 국회에 계엄 해제 준동이 있을지라도 대법원 판례 해제 요구가 있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국가 기조를 우선시하는 바이다. 이런 모국의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적 상황에 적절하고 정당하다 보며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친북 친중 반국가 세력을 여적죄 반란죄로 법에 따라 체포해서 사법 처리할 것, 국회를 해산하고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을 특히 제거할 것. 선관위를 포위하고 전산서버를 압수해서 부정선거에 가담한 선관위 관계자 그리고 선거소송의 직무유기를 한 대법관들을 체포할 것, 계엄 선포를 반대한 여당 국민의힘 의원과 대표라 할지라도 반국가 세력으로 사법 처리할 것. 8천만 해외 동포와 국민은 아래와 같이 자세로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해 주길 바란다. 윤 대통령의 사활을 건 구국의 결단에 좌우 색깔을 떠나 자유민주체제 수호를 위해 한치의 흔들림 없이 여러 방법으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 줄 것. 이런 위험한 상황에 극좌 세력들과 이들과 미략한 자들의 선동폭동 소요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국민은 정부의 지시에 따르고 이들의 가짜뉴스 준동에 절대 흔들리지 말 것. 북한, 중공 등에서 이들 세력과 합작하여 사회 질서교란과 폭동으로 국민적 소요와 동요를 부추길 수 있다. 주의를 살펴 이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즉각 정부에 보고할 것. 한미동맹 파트너로 미국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구국의 결단을 적극 지지하고 보호하며 함께 반국가 세력 적결에 강력히 지원을 해줄 것. 다시 한번 우리 해외 동포들은 악랄한 공산 세력의 위협에서 자유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사활을 건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와 결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에 제2의 건국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자유민주 질서를 지향하는 열강특기 트럼프 새 행정부와 나란히 세계 정의와 질서를 되찾아 미래의 후손과 자녀들이 안전하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길 희망한다. 2024년 12월 3일 밤 국제자유주권총연대의 긴급특별 성명서였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게 마지막 남은 카드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박주현 변호사는 입을 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한겨울밤의 해프닝으로 끝난 것인가?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8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었다.
하지만 비상계엄은 다음날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계엄의 제안이 의결되며 선포된 지 불과 6시간 만에 끝났다. 대한민국 헌정사뿐만 아니라 세계 헌정사상 전례 없는 초단시간 계엄으로 기록됐다. 계엄이 선포된 이후부터 12월 4일 오전 1시 3분경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까지는 불과 150분으로 더 짧다.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1호 포고령과 계엄군 수십 명의 국회 본청 진입 외에는 비상계엄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말하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계엄령이 진행된 시간 동안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종북 반국가 세력의 위협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 주로 정치 현안 위주의 일반론적인 설명이 있었을 뿐입니다. 박주연 변호사는 비상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동할 수 있습니다. 파란 셔츠를 입고 나타난 한동훈과 이른바 친한파 의원들,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비상계엄 발동이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탄핵소추 남발과 예산폭거, 범죄자 대표를 위한 방탄, 언론들의 가짜뉴스 배포와 종북 세력의 집회시위 선동 등은 비상계엄의 요건에 어긋났다고는 볼 수 없다. 즉 비상계엄 발동 자체는 위헌 위법이 아닙니다. 4.10 부정선거 의혹 속에 탄생한 거야 정당이 탄핵소추 남발 등 무지막지한 횡포를 부리며 행정부를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권이 없는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부정선거 수사와 계엄밖에 없는데 그중 하나를 쓴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회 의결로 계엄 해제 정족수인 제적 과반 의결이 당연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적법 위법의 문제가 아니라 힘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번 계엄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중과부적이었다는 토로와 같이 그 무기력함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행사한 조치의 실패가 몰고 올 정치적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곧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비상계엄 발동 적법성 여부를 떠나 신속히 추진될 것이고 친한파인 반란파 18표 등을 고려하면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결국 국정은 마비되는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계엄령은 종북 간첩 종중좌파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를 방탄하는 국회, 부정선거로 구성된 국회의 횡포와 암약하는 종북 간첩, 그리고 종중좌파들을 그대로 두면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무너져 사회주의화되고 공산주의화될 것임을 대통령으로서 앞서 보았기에 그런 결단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좌파들에게 정권을 이양하기 위한 쇼가 아니었다면 6시간의 해프닝으로 끝난 계엄이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결정이었다는 진정성을 보여주려면 대통령 참모진과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에게 남은 선택지는 뚜렷하다. 계엄 발동과 해제라는 해프닝을 만회하려면 부정선거 척결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은 부정선거 수사와 국회 해산을 위한 국민투표뿐입니다. 박주현 변호사는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를 방문해 만나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참모들은 부정선거 척결에 대한 의지와 철학이 확고했다. 대선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막고 이를 척결하려 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통솔력은 큰 감동을 주었다. 펜본디 법무부 장관, 캐시 파텔 FBI 국장 등 트럼프 내각 전원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알고 부정선거를 척결하려는 사람들로 포진됐습니다. 이제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하고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의 지지와 공감대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되기 직전일 수도 있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라도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씨앗을 심기를 바란다. 대한민국 살리기 위해 지금 국민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주세요.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